원가 가산법, 원가 중심 가격 결정에서 원가 가산법 봤고요. 목표 투자 수익률법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자, 목표 투자 수익률법은요. 목표 투자 수익률은 기업이 설정한 목표 이익을 실현하는 매출 수준에서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손익분기점 분석이라고 또 합니다. 자, 손익분기점이라는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손익분기점은요,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매출액, 그 다음에 생산된 이익, 그래서 코스트, 볼륨, 그 다음 프로핏, 이렇게 서로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기 때문에 CVP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의 매출액과 영업 비용이 동일하여 영업 이익이 0인 매출액 수준을 얘기합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 비용이 같은 거예요. 딱 여기까지는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는 거죠.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매출 수준으로 이 점에서는 손실 또는 이익으로 분기된다고 해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딱 일정 기간 매출액,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의 영업 비용, 이것들이 딱 맞물려서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만들어진 매출 이익, 이것들이 딱 맞아떨어져서 0이 된 거예요. 이거 아래로 가게 되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손실이 생기게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1, 2, 3, 4 올라가게 되면 이때부터가 드디어 이익이 산출이 된다, 이익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는 그 기점을 우리 손익분기점이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은요, PPT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원가 가산법, 목표 투자 수익률법 등을 통해서 원가 중심 가격 결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수요 중심 가격 결정인데요. 수요 중심 가격 결정은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입된 비용이 아니라 표적 고객이 인식하는 제품의 가치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치 중심 가격 결정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즉, 표적 고객이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조사를 해서 이에 상응한 제품 가격을 표적 가격으로 설정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품 디자인과 생산 원가를 계획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수요 중심 가격 결정에 단점이 있거든요. 단점은요, 각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를 조사하는데 많은 조사 비용이 소요돼서요, 이에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경쟁 중심 가격 경쟁이 있는데요. 자사 제품의 원가나 수요보다도 경쟁 제품의 가격을 토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주요 경쟁 제품의 가격과 동일하게 책정할 수도 있고요. 낮게 또는 높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 중심 가격 결정의 장점은요,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 책정이 간단하고 소비자나 자사의 비용 구조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가 없죠. A라는 회사가 립스틱을, 아이섀도우를 1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만들어낸 아이섀도우 역시 15,000원 언저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같은 가격 15,000원에 판매할 수도 있고 16,000원, 17,000원 내지는 13,000원, 12,000원 이렇게 경쟁사를 통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상대적 고가격 전략이 있고요. 상대적 저가격 전략, 경쟁 대응 가격 전략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고가격으로 수립한 전략은요, 공격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차별적 마케팅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명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들을 쭉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컨셉이 럭셔리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고급, 그 다음에 고품질, 고급 이미지, 고가격, 고사양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서 제품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그리고
네임밸류라고 그러죠. 브랜드의 가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업의 이미지 그리고 제품을 만약에 전략적으로 수립한다라면 고가 전략이 맞다라는 얘기죠. 자, 상대적으로 저가격 전략을 채택하는 결정하는 그런 가격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후발 기업이 선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따라잡기 위한 방편이다. A라는 제품이 10만 원에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비슷한 모방 제품을 우리가 만든 거죠. 만들어서 이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저가로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경쟁 대응 가격 전략이 있는데요. 경쟁 대응 가격 전략은 경쟁 제품과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전략은 완전 경쟁 상태에서 발견되는 시장 조건을 반영을 하는데요. 즉,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고 제품 차별화가 되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 양자는 시장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그죠? 판매자는 시장에서 판매 가격에 대해서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통제력을 가질 수 없을 때의 시장 조건에서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경쟁 대응 가격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책정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요. 자동차, 정유, 제약, 출판, 패스트푸드, 음료수, 주류, 의류, 스포츠웨어 등의 기업에서 신제품을 특정 가격대에 결정할 때 또 다른 경쟁 시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동일한 수준의 신제품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들도 비슷하게 수입 제품과 비슷하게 우리나라 가격 정책을 전략을 수립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고가 전략이 포함되기도 하고요, 저가 전략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통합적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기업들은 원가 중심 가격 결정, 수요 중심 가격 결정, 경쟁 중심 가격 결정을 모두 고려해서 가격 의사 결정을 합니다. 원가 중심 가격 결정은 실제 가능한 이윤의 폭과 목표 가격, 그리고 손익분기점 등의 정보로 가격의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고요. 수요 중심의 가격 결정은 기업이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격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쟁 중심 가격 결정은 경쟁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적정 가격 수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적인 가격 결정 방법을 오늘날 기업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화장품을 기획할 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수립을 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요, PPT 11페이지고요. 화장품의 가격 구조를 한번 볼게요. 원료와 부재료비가 15에서 20% 정도 되고요. 연구 개발비, 제조비, 물류비 등이 20% 정도, 화장품 제조사 마진이 10%, 광고비, 판촉비가 20에서 25%, 유통업체 판매 수수료, 즉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이 30에서 40% 정도가 된다고 해요. 자, 우리가 이런 화장품의 전반적인 가격 구조를 알고 화장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게 되면요, 이러한 OEM사를 연결을 해서 그 견적이라는 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발주 수량, 발주는 몇 개를 할 거고, 표시, 내용물, 부재료비, 부재료 관리비, 가공비 해서 결과적인 견적가라는 것이 산출되게 돼요. 자, 제품의 견적을 산출할 때는요, 당연히 여러 가지 OEM사, 제조사를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저렴한 원가, 그죠? 그리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OEM사와 제품을 같이 연구 개발하고 생산해야 될 것입니다. 자, 신제품 가격을 설정을 할 때는요, 전략적인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 4개의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4개의 분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은 가격으로 표시가 되고요. 위쪽은 품질로 표시가 돼요. 자, 보시면요. 보시면요. 4분의 1사 보면 과부하 전략의 경우는요. 제품의 질은 낮고 가격이 높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정신이 조금 결여된 편인 거가 되겠죠. 제품의 질은 안 좋은데 가격만 높은 거예요. 구매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사용해보고 터무니없는 가격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처음에는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높은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광고 마케팅이 잘 돼서 사용해볼 수도 있지만 사용하고 나서 고객들은 어떻게 느껴요? 이 가격은 과부하다.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당연히 구매가 중단될 거고요. 구매가 중단되면 되는 것까지도 다행이지만 불매가 가고요. 불매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소비자 보호원이나 정부 기관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갈 수 있겠다. 따라서 당연히 제품은 훌륭하고 우수한 제품으로 만들고 가격도 적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과부하 전략은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프리미엄 전략 보시면요. 가격도 높음, 품질도 높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프리미엄 전략은요. 기업이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서 높은 가격을 받는 전략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의 신뢰 획득을 통해 명품 브랜드가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예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고가치 전략이 있습니다. 고가치 전략 3, 4분면인데요. 고가치 전략은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에서 다수의 고객 확보에 의한 대량 생산을 통해서 품질은 높지만 가격은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중저가 그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미샤도 있고 페이스샵도 있고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도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품질은 우수하게 만들되 가격은 낮추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적 전략인데요. 경제적 가격 전략은 낮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낮은 가격을 받는 전략입니다. 기업이 특정 제품을 만드는데 기술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거기에 적정 이윤의 확보 차원에서 낮은 가격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보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컨셉으로 시장 접근은 사실상 요즘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꼭 낮은 가격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조잡하고 조악한 그런 제품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가격적인 전략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 기업이 개발한 그 신제품이 혁신적이고 또 기술적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와 모방을 통해서 시장을 방어하자는 차원에서 신제품을 개발했을 때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신제품이고 혁신적인데 기술적인 특허권도 가지고 있다라면 초기에는 고가 전략을,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모방 제품들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는 가격을 살짝 다운하는 그런 전략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PT 18페이지 보시면요.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 설화수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 그죠? 그런데 마몽드 같은 회사에서도 출시된 거지만 마몽드 같은 경우는 2만 원 중반대로 책정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가격적인 전략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혹시 떠오르는 과부하 전략 제품이나 경제적 전략 제품이 있다라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요,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시장에 진입을 할 때는 신제품 고가 전략으로 예를 들어보면 가격의 민감도가 낮은 특정 고객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뭐 얼마 차이에도 굉장히 민감한 고객이라면 신제품 고가 전략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신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는 조금 가격의 탄력성을 유지를 해야 될 거고요. 신제품을 우리가 출시하는데 고가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선은요, 높은 가격을 책정해도 많은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뭐 브랜드 이미지가 고가랄지 아니면 품질이 우수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형성되었을 때 우리가 고가 정책을 펼칠 수 있고요. 신제품이 초기 고가 전략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매층을 대상으로 타겟을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그 설화수 같은 제품을 20대를 타겟으로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층이 형성이 안 된 경우가 되죠. 또 소량 생산으로 생산 비용을 고가 판매로 상쇄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저렇게 비싼 제품들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소량 생산하더라도 고가 이윤 정책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경쟁자들이 진입 장벽이 높을 때 우리는 신제품 고가 전략을 해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제품을 뭐 고가다 저가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지만요. 기업이 특정 제품만 생산하는 기업이 한 개의 제품만 만드는 기업이 많지는 않잖아요. 기업이라고 하면 립스틱도 만들고 아이섀도우도 만들고 뭐 당연히 스킨케어 쪽도 만들 수 있고 헤어 제품, 뭐 바디 제품 다 여러 가지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요. 제품 라인별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성 정장 취급 대리점으로 하여금 옷의 가격을 15만원, 25만원, 35만원 등으로 구분해서요, 소비자가 원하는 의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이러한 제품 라인별로 가격을 결정하게 해서요,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요. 이 라인별로 뭐 A 라인, B 라인, C 라인, D 라인, E 라인 뭐 이렇게 가격이 있다, 제품 라인이 있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미세한 가격 차이에는 소비자들이 결정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 차이를 두고 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비자들이 내가 좋아하는 원단의 옷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향기의 화장품, 이게 아무리 고가라고 하더라도 나의 상황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브랜드의 신뢰도는 높지만 이 제품을, 이 라인을 구매할 수도 있고 이 라인을 구매할 수도 있는 거죠.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신뢰도 아래에 여러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연령에 맞춰서 또는 내 경제 상황에 맞춰서 아니면 내 피부 타입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게 하되 가격 차이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몽드와 설화수의 차이처럼요. 자, 그 다음 옵션 제품을 통해서 가격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의 가격은 1,000,000원입니다. 그런데 위에 썬루프를 달고 USB 단자를 집어넣고 블랙박스를 넣고 에어백을 좀 더 좋은 거를 넣고 이런 식으로 옵션을 통해서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격은 1,000,000원이지만 막상 소비자가 구매할 때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서 이윤을 만들어 가는 거죠. 화장품으로 한다라면요, 부속 제품 가격 결정을 통해서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제품 믹스를 통해서 가격 결정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품 라인을 통한 가격 결정, 두 번째로는 옵션 제품을 통한 가격 결정, 세 번째로는 부속 제품을 통한 가격 결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섀도우를 사요. 아이섀도우를 사면 그 브러쉬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브러쉬를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섀도우에, 그런데 그 아이섀도우에 들어가는 브러쉬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브러쉬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 브러쉬는 계속 소모품이기 때문에 또 구매를 해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뭐 면도기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구매할 때는 그렇게 비싼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 면도기의 본체는 놔두고 리필로 날만 살 때는 날은 또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속 제품을 통한 가격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옵션 제품이나 부속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 정부가 얘기하는 가격 인상 억제 정책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임대료도 마찬가지고요. 한없이 주인 마음대로 막 가격을 올리고 제품의 가격을 계속 한없이 올릴 수가 없거든요. 원래 출시된 가격의 몇 프로까지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계속 가격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옵션 내지는 부속 제품들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를 하는 거죠. 또는 리뉴얼이 됐다라고 하는데 안에 내용물은 같고 밖에 패키지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인상한다거나 이런 식의 가격 결정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묶음 가격 결정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품 여러 가지 제품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휴가 패키지, 그래서 뭐 항공기하고 호텔하고 그 다음에 렌트카하고 이렇게 묶어서 가격을 아예 뭉뚱그려서 형성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또 종합식품 세트, 뭐 스팸 있고 식용유 있고 막 이렇게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제품을 묶었으니까요. 많은 제품을 한 번에 판매가 가능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각각의 제품의 가격에 혼선이 와요. 식용유가 1,000원이고 뭐 스팸은 3,000원 할까요? 1,000원이고 3,000원이고 뭐 치약은 2,000원이니까 이 선물 세트가 10,000원이 합당하다 이렇게 계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 기업들은 당연히 많은 자사 제품들이 한 번에 소비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가 그 이윤을 추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이러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내용은요. 가격 조정 전략입니다. 자, 소비자의 심리적 가격 결정을 통해서 또는 판매 촉진 가격 결정을 통해서 지리적으로 가격 차별화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가격을 살짝 조정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 심리적 가격 결정을 통해서는요, 중거 가격, 단순 가격, 관습 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데요. 준것 가격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대해 마음속에 정해둔 가격을 말합니다. 과거에 빈번하게 구매했던 제품의 가격, 현재의 가격, 유사 제품의 가격을 통해서 이 준것 가격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데요. 뭐 이런 거죠. 치약, 뭐 라면, 그죠? 이런 것들 할인할 때가 있잖아요. 할인할 때 그럼 원래 가격을 적어 놓고요. 쭉 이렇게 하고 할인 가격을 적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내가 알았던 가격, 이게 바로 준거 가격입니다. 소비자의 심리에 준거한다 라는 거죠. 자, 단순 가격이라는 건요, 1000단위, 100단위로 끝나는 것보다 특정의 홀수로 끝나면 더 싸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할인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1,500원이면요, 이렇게 1,000원이라고 하면요, 할인을 할 때 500원, 600원, 700원 이렇게 안 하고 799원, 790원
100원이면 99원 이런 식으로 홀수로 떨어지는 그 가격 할인 정책 아니면 가격 그 책정 정책이 이 소비자의 심리적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또 관습 가격이 있는데요. 특정 제품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여도 추가적인 인상 없이 동일한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면 껌, 담배, 라면, 비스킷 등은 생필품에 대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구매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하지만 계속 인상은 되잖아요. 인건비도 인상이 되고 원가도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제품 공정, 뭐 물류비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과거의 가격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예를 들어 과자 같은 경우도 줄입니다. 양을 좀.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냥 예전에 1,000원이었던 그 과자가 지금도 1,000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건 역시도 우리가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면서 가격을 책정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됩니다. 자, 판매 촉진 가격 결정이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제품 가격을 기준 가격 이하나 원가 이하로 책정하는 전략입니다. 자, 먼저 소비자 관점 판매 촉진 가격 결정은요. 첫 번째로 고객 유인 가격 결정입니다. 앞서서도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슈퍼마켓이 있는데 그 슈퍼마켓에서 다른 슈퍼마켓에 그 고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70% 할인, 80% 할인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고객 유인 가격 결정이 됩니다. 둘째로는요. 수량 할인이 있는데요. 고객이 많은 양을 일시에 구매할 때 고객들에게, 소비자에게 할인을 해주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절 할인, 계절성에 갖는 제품을 비수기에 구매할 때, 밍크 코트를 여름에 구매할 때, 패딩을 여름에 구매할 때, 이런 경우에 할인을 해주는 경우. 그 다음에 넷째로 보상 판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교환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 다섯 번째로 시간별대로 할인하는 경우 있죠. 이제 좀 있으면 유통기한이 지나 아니면 내일은 판매할 수 없는 제품 이럴 때 9시 이후는 얼마 할인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가격을 결정할 때요.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격이란 것을 부여합니다. 그 제품에. 자, 우리가 물류비, 즉 지리적인 요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오산에 있어요. 공장도 오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사람이 오산에 와서 우리 제품을 가져간대요. 근데 우리 회사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그 기업에서 우리 제품을 가져간대요. 그럼 물류비라는 게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죠? 옆집에서 가져가는 거랑 제주도에 와서 가져가는 거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같은 가격으로 할 것인지, 이 같은 물류비를 본사에서 다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본인들이 담당을 할 것인지. 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너무 멀기 때문에 물류비까지 측정이 되면 그럴 경우에는 판매자가 수익률이 더 낮아지겠죠. 예를 들면 100원에 본사가 옆집도 100원에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 판매자한테 100원에 주고, 그리고 제주도도 100원에 준다고 하면 옆집은 물류비가 포함 안 되니까 같은 200원에 판매를 하더라도 수익률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본사는 역시도 제품을 만들고 기획할 때 제주도의 경우는 100원이 아닌 80원에 줄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100원에 줄 것인지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 결정에 대한 부분의 수업을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가격은요, 원가 대비 많이 수익을 내고 싶어, 원가 대비 조금만 수익을 내고 싶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타겟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의 제품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만든 이 제품을 단기간에 그냥 판매하고 단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브랜드화 시켜서 계속 이 제품이 영구적으로
정말 대대손손 판매가 몇백 년이 되는 그런 기업을 만들 것인지도 첫 신제품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을 만들었을 때 다이렉트로 본사에서 B2C라고 하죠.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아모레 퍼시픽이 있고요. 아모레 퍼시픽은 뭐 백화점으로 제품을 보내기도 하고 면세점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한 아리따움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이 아리따움 점장 아니면 면세점주 아니면 백화점주들 역시도 수익이 발생해야만 우리 제품을 가져갈 거예요. 제품이 굉장히 좋은데 수익이 없어. 내가 이 제품을 판매를 해도 나한테 수익이 있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 제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판매자들은 제품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격 결정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내 제품을 유통할 것인지도 파악을 해야 해요. 대리점을 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소매상이 줄 것인지 아니면 도매상들만 상대로 제품을 판매할 것인지 그럼 이 도매상들은 당연히 리테일러 소매상들한테 판매할 거고 이 소매상들이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가격이어야 됩니다. 도매상도 소매상도 모두 이윤이 창출돼야만 우리 제품에 대해서 우수한 우리의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품을 가져가게 되겠죠. 따라서 가격은 내 맘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맘대로 고가로 또는 저가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부분 그리고 가격 전략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통합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가격 마케팅 부분에 대한 내용 전달해 드렸고요. 간단한 퀴즈 해결하시는데 어렵지는 않도록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업로딩이 하루 늦어진 점 다시 사과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 이어서 화장품 기획 및 개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